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이놈의 나라는요, 죄 없는 대통령을 별의별 조작 날조 수사로 감옥에 집어넣고 사기 탄핵에 협조하는 이 사기꾼들에게는 황제 대우, 황제 수사를 해주는 그런 놈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사기꾼 고영태 이자의 황제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검찰에서 4박 5일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이 고영태는 2개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포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었겠죠. 본인이 쓰는 거 말고. 이 사기꾼들이 거의 2개, 3개씩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일반 사람이 핸드폰 2개, 3개씩 갖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2개, 3개 있을 이유가 있겠지만, 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고영태, 이 2개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검찰이 이러한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압수를 해가지고 이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포렌식까지 하죠. 그런데 고영태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안종범과 정호성은 이 조사할 때 이 두 사람의 휴대폰부터 압수를 한 다음에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누가? 이 검찰이죠. 자, 그런 검찰이 고영태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이경재 변호사는 고영태가 사용한 이 휴대폰 전부에 대해 통화 내역 사실 조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1심 재판장 역적 김세훈 판사는 고영태 친구들이 알고 있는 휴대폰 번호 010-52-59 땡땡에 대해서만 사실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그 대포폰,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친구하고 할 때는 친구하고 사용한 그 휴대폰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실 조회를 허가한 거예요. 이 역적 김세훈 판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자가 그냥 해주겠습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해줬겠지. 자,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요 사이 6개월간의 통화 기록이고요. 고영태의 폭로가 시작된 무렵부터 특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6개월 동안 고영태가 통화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고영태가 전화를 건 횟수는 1065건이고요. 전화를 받은 횟수는 1316건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평균 170여 통의 전화를 건 셈이고요. 220여 통의 전화를 받은 셈이기도 합니다. 고영태가 은밀히 사용한 별도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화 횟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고영태는 최서원과 결별한 후 기자들과 정치권 사람들과 통화했음을 우종찬 전 기자가 파악을 했고, 이 중에 고영태가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바로 이진동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고영태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4박 5일 동안 검찰 청사 안에서도 30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고 51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된 조사 기간, 즉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영태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자유롭게 받았다라는 거죠. 전화기를 압수하기는커녕 전화를 걸고 받게 해준 검찰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저렇게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영태의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애초부터 겨냥한 수사 대상은 누구였겠어요? 청와대였기 때문이죠. 검찰은 10월 29일 법원 영장을 근거로 안종범과 정호성의 청와대 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합니다. 정호성은 대통령 비서실 부속 비서관이어서 정호성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대통령 직무실을 겨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검찰의 청와대 진입은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이 됐고, 경호실은 청와대의 경호 규정을 근거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1차 시도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청와대를 찾아가서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끈질긴 것들이에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상당히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아주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10월 29일 정호성 비서관의 집과 안종범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정호성은 이 사건 수사에 단초가 되었던 투기자본 감시센터 아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방에 했던 평검사를 갖다가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라고 실명으로 거론한 거기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 여기서 최초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단체가 투기자본 감시센터죠. 정호성은 고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호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JTBC 측에서 제공한 태블릿 PC 때문인 겁니다. 아유, 이 태블릿 PC. 검찰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정호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고요. 인지사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소장이나 고발장과 상관없이 신문기사나 풍문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찌라시 이런 걸 입수한 범죄 정보를 근거로 수사하는 경우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떠도는 찌라시, 그러니까 JTBC 이 조작 날조 방송 이런 것들, 신문 조중동의 완전히 그 탄핵 전국의 한패거리들이 그냥 찌라시 날리는 것 같다가 그걸 근거로 가지고 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뭐 어차피 탄핵 전국 때 검찰이 한 짓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법도 없고 뭐 규정도 없고 막무가내로 뭐 지들 마음대로 조작 날조 수사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기본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었던 검찰은 이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핑계로 JTBC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 아니라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죠. 자, 김무성, 김종인, 정의와 홍석현 같은, 그리고 이 좌익들의 이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 저런 식으로 조작 날조 수사, 그리고 고영태 같은 시대의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황제 수사를 받게 하면서 태블릿 P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탄핵을 시켰고 지금까지도 5년 가까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이죠. 전두환, 노태우도 1년 조금 넘게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5년이 넘게 역대 최고의 형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야당이라는 것들은요, 자신들이 주범이니까 탄핵의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힘들든 간에 다 필요 없어. 지들만 살면 돼. 내각제를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면서 명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같은 인간들. 우리가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으셔서 귀찮게 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습성을 보면요, 그냥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들이 다 잘난 줄 알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나 팩스를 막 귀찮게 하게 하면은 일을 하게끔 해줘야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그냥 목소리를 내는 척이라도 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박 대통령 석방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내각제를 막아내고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거예요.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투쟁해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함께 우리 손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